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그리고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 가지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홍수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지하고 또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볼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여기는 붐비더라고요.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여기 사시는 분들도 이 근처에 차가 많아지는 데 따라서 좀 불편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뵙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TV에서만 뵙다가 계속 실물을 뵙게 됐는데 저희 다른 분들도 계속 야구 선수 닮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좀 잘생긴 분이면 좋겠네요. 충분히 잘생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의회에서 업무 처리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힘든 것보다 보람 있게 하다 보니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서울 시민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영등포 구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고 지금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죠.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께 약속한 것들 잘 이행된 거는 어떻게 보고할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아직 안 된 것들 그리고 좀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풀어갈지 다시 2년간의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휴가철이잖아요. 저희는 짧은 임기, 휴가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더운 날씨에 시민들 땀 흘리는 것처럼 저도 땀 흘려 일하면서 시민들 의지를 잘 받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에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의원님의 그 바쁘신 와중에도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 영등포의 지역 개발 그리고 영등포와 서울 시민의 생활 편의를 어떻게 높이는 시의원 역할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좀 고민거리가 생긴 거는 저희 영등포 지역에는 경전철 노선이 들어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계획이 있었고 목동선 경전철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실현이 되려면 우선 기재부에서 KDI의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이 사업은 진행해도 사업성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받아야 되는데요. 사업성이 다소 좀 부족한 걸로 나와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그만둘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속 가능한 그런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것들, 비용들,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 구조들을 개선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확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기회가 곧 이렇게 추진이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요. 양천구와 영등포구인데요. 신월동, 신정동 그리고 우리 양평 2동 그리고 당산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양평 2동 저희 지역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이 500m 안에 없는 좀 대중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곳에 이 2호선과 9호선이 연결될 수 있고 목동 학원가라든지 양천구로 넘어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지하철로 연결이 된다면 생활 편의를 크게 높이고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원하고 있고 꼭 만들어져야 될 일이고요. 계획과 다르게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작진이 앞서 의원님께 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사진을 부탁드렸잖아요. 네네. 그 사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너무 귀여운 아이 사진이 나타났는데 네. 지금 수박옷을 입고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날이길래 수박옷을? 제 딸아이고요. 네. 지금 9개월 됐습니다. 네. 그 첫째고요. 네. 그래서 문화센터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뭐 나이가 돼서 네. 다니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보물 1호라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귀여운 따님 사진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따님 사진이 나와서 저희가 제1호 공약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공약이었죠? 저는 서울 상상나라, 지금 광진구에 어린이 대공원에 있습니다. 기존에. 근데 이 시설이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오세훈 시장 임기를 처음 시작하실 때 계획해서 만들어낸 어린이 복합체험시설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애들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래서 오픈런 해가지고 예약해서 갈 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과학놀이, 체험놀이 이런 걸 통해서 감수성이나 아니면 인지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고요. 이런 초인기 시설이 동부권에 있는 광진구에 한 곳만 있다 보니까 우리 서남권에 있는 아이들은 한 번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데 어떻게 보면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제가 딸아이를 소개한 것처럼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제 영등포 지역부터 서울에서 최고로 가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주민들께 제가 지방선거를 나갈 때 1호 공약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소개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진도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 상상나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서울형 키즈 카페라는 문구도 있고 좀 알록달록 네. 귀여운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상상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서울 상상나라를 유치하려던 공간이 당산 1동에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2,200평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만 쓰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용도예요. 그래서 복합 개발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저는 영등포에 0세부터 9세까지 영유아 인구를 봤을 때 서울 평균보다 한 10% 정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당산 생활권은 거의 두 배 육박할 만큼 영유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까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정서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1호 공약을 제안을 했고, 오세훈 시장님이 만들었던 서울 상상나라의 두 번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장님께 건의드렸고 시장님도 본인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공약이 시장님과의 공동 공약이 됐고요.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저도 협조하면서 잘 진행이 돼서 이제 그 제가 제안한 서울 시유지 2,200평 부지에 들어서기로 돼 있고요. 다만 시장님은 스케일이 좀 크시더라고요. 여기에 서울 상상나라만 지을 게 아니라 우리 여기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의 큰 상징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복합 개발을 좀 크게 합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서울 상상나라랑 여기에 양육 친화주택,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거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80호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아이 키우기 가장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소아과 병원, 학원가, 그리고 뭐 키움센터, 양육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백화점처럼 꽉 찹니다. 그럼 이 한 공간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에 이제 양육 친화 주택에 사는 380가구 외에도 인근에 그리고 서남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양육 친화 주택을 권역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영등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공교롭게도 저도 유년기 시절을 영등포에서 쭉 보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시설이 있었다면 저도 많이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도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너무 멋진 건물이 아까 눈에 들어오는데요. 말씀드렸던 복합개발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냥 청사진 정도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설계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질 겁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오해하고 선입견을 갖기 마련인데요. 임대주택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고 그 수요 계층마다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출생 서울이 지금 0.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감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를 통해서 385 양육주택이 좀 더 멋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가정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꽉 차는 이런 공간으로 탄생할 거고요. 그게 저희 지역에 1호로 생긴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좋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지방자치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시의원으로 선정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교통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라는 이유에서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가장 시급한 교통 문제가 뭐고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해외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비효율은 뭔가 그리고 어떤 부패가 있을까를 좀 초점을 맞춰서 봤고요. 그때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적자가 뭐 연간 한 1조 가까이 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를 좀 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송 원가가 되지 않는 요금제 그리고 또 무임승차 손실 그리고 수도권 환승 할인 이것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 안에 껴있는 비효율은 뭐고 부패는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얼마 전에 일례로 제가 보도도 냈지만 물품 보관함, 지하철 역사마다 있는 물품 보관함을 특정 업체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주기 위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고요. 그걸 지적했고 지금 현재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노조 간부들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수년간 출근조차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고 시민들을 배신하고 기망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현재 파면 회의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하면서 시민을 대신해서 일한 것을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투명한 공기업을 위해서 앞장서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준공업 지역 용적률 400% 완화 네. 그리고 서남권 대개조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건가요? 말씀드리려니까 또 벅차네요. 네, 정말 수십 년간 주민들이 원했던 겁니다. 영등포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영등포가 교통도 편리하지만 굉장히 좀 낙후돼 있어요. 과거 산업화 시대 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지만 지금은 산업이 재편되면서 더 이상 굴뚝 있는 공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상으로 영등포의 거의 25%의 면적 그리고 제 지역의 대부분은 공장을 짓기 위한 용도로 돼 있습니다. 토지가. 그렇다 보니까 주택도 짓는 데 제한이 있고 업무시설을 짓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들 때문에 우리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노후주택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용적률이 집을 지을 때는 250%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용도가 준공업 지역이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 걸 깨보자.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250%가 아니라 400%. 400%를 해주면 150%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주변의 기반 시설을 늘릴 수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평화로워질 수 있고 편리해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집값 문제가 있잖아요. 그 용적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주택 공급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 250%에서 400%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조례를 냈고요. 올해 3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이제 영등포는 더 빠른 그리고 더 좋은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덕분에 정말 영등포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의원이시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주민분들께서 의원님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뭔가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거 문제, 그리고 교통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특히 교통 문제를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목동선 경전철 말고도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교통위를 활동하면서 공항버스 그리고 시내버스 이런 것들을 노선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 호응도 좋으시고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그리고 퇴근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하는 이 버스 노선이 삶에 직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좋게 개선되니까 만족이 높으셨는지 칭찬도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렇다면 만나 뵙던 그 주민들 중에서 이 주민은 좀 특별했다라는 사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코로나가 끝나고 공항버스가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연결하는데 여행객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정말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성이 있는 노선을 원했고 서울시도 그걸 용인해서 변경이 될 위기에 빠졌죠. 그랬더니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갔던 노선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상실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뭐 하냐 엄청 꾸지람을 주셨었는데 제가 대안을 마련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을 여의도에서 공항으로 바로 가던 거를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더 편리해졌다고 더 크게 칭찬해 주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욕먹을 때는 대안이 없을 때는 욕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욕을 먹고 나서 그 대안을 소개했을 때 훨씬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어서 좀 반전 매력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항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면 여행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길 의원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좀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고요. 앞으로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의지는 있지만 현재는 좀 맥가이버 칼 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쓰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맥가이버 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도 재직했고 지방자치단체 정책보좌관, 그다음에 국회에서 보좌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영등포 발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어서 다방면에서 주민들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경험들이 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물론 기억에 많이 남겠지만 네. 그때 생각해 보면 가장 도움이 됐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국회 보좌진 생활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요. 실제 일하지 않고 정쟁에 매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국가가 돌아가는데 입법부의 삼권분립상의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나라가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톱니바퀴처럼 일상적으로 굴러가는 것들을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다만 뉴스에서 보여지는 정쟁이나 아니면 어떤 사안 때문에 그 난맥이 생겼을 때를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회가 변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지만 거기서 보람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그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 그런 국회 시스템에서 일했던 것이 저한테는 큰 자부심이고 또
저를 성장시켰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맥가이버 칼처럼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표출도 하시지만요.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치란 어떤 걸까요?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정의가 달라지고 제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좀 목표를 두고 있는 거는 단순히 이익을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더 큰 가치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정치고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더 지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건 쉬운데요. 그걸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질문이 모두 끝났고 이제 시간이 시간이 다, 엄청 빠르네요. 네.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닙니다. 시간이 네.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유도를 그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간의 전반기 의정 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를 빌어서 우리 서울 시민들과 영등포 주민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고요. 남은 2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기대하셨던 일들을 성과로서 증명하고 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시간이 끝날 때 정말 보람 있게 일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2년간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원님의 말씀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종길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일꾼 김종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등포에 힘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성과를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영등포의 발전, 그리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하게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시간이 끝날 때는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댁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